경험 타령 그만하시죠. 사람 손은 틀려도 제가 만든 매뉴얼은 절대 안 틀립니다. 현장의 변수를 무시하고 억지 규정을 강요하며 30년 경력 팀장을 가차없이 잘라버린 본부장. 결국 직원들은 완전히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던 기대와 달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멈춰섰고 회사는 수백억 원을 날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숨이 막혀오던 본부장은 결국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강 본부장, 한 잔 받아. 자네가 우리 본사 공정혁신팀을 맡으면서 내 어깨가 아주 든든해.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일식집의 루만. 본사 생산 총괄 전무가 기분 좋은 얼굴로 삭해 잔을 건넸습니다. 맞은편에 정자세로 앉아 잔을 받은 42살의 신임 강 본부장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돌려 술을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정밀 부품 생산센터 쪽에 박혀있는 그 장태수 센터장 말이야. 그 양반이 현장에서는 신이나 다름없어. 본사 지침이 내려가도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통에 골치가 아픈데 자네가 이번에 확실하게 기강을 좀 잡아주게. 강 본부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사람의 불완전한 감각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표준 매뉴얼로 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겠습니다. 반발하는 인력은 시스템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도려내겠습니다. 은밀한 술자리에서 오간 묵직한 약속. 그것은 현장에 살아있는 땀방울을 무시하고 오직 서류상의 수치로만 세상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밀 부품 생산센터 메인 제어실. 강 본부장은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200명의 현장 작업자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는 두꺼운 제본 책자 하나를 단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현장의 모든 작업 방식은 이 표준 공정 매뉴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리를 듣고 밸브를 조이거나 감으로 타이머를 맞추는 임의 튜닝은 전면 금지합니다. 사람의 감각은 결국 오차를 만듭니다. 오직 매뉴얼에 적힌 수치 그대로만 설비를 가동하십시오. 강 본부장의 고압적인 통보에 현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대열 맨 앞줄에 서 있던 58살의 장태수 센터장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간 라인의 미세한 진동과 함께 살아온 전설적인 장인의 얼굴에는 묵직한 우려가 서려 있었죠. 본부장님, 본사에서 내려보낸 매뉴얼이 훌륭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날 혹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날에는 설비 팽창률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매뉴얼의 수치를 기준 3대, 그날그날의 날씨와 설비 노후화에 맞춘 작업자의 미세 조절이 들어가야만 불량률을 0%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온 책임자로서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본부장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낡은 기득권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 센터장님, 언제까지 그 알량한 30년 경험치만 믿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실 겁니까? 제 매뉴얼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시대로 이행하십시오. 강 본부장은 장 센터장의 말을 매몰차게 자르고 제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전국적으로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센터 내부의 환경이 급변했죠. 오후 2시경 A구역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던 정밀 밀링 설비가 평소와는 다른 둔탁한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원자재가 팽창하면서 커팅날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5분만 더 돌아간다면 수만 개의 부품이 전부 불량 처리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우왕좌왕할 때 장 센터장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기계의 진동 소리를 단 2초간 듣더니 망설임 없이 제어판을 열고 메인 압력 밸브를 0.5mm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커팅 속도를 수동으로 2% 낮췄습니다. 매뉴얼을 명백히 벗어난 임의 튜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둔탁하던 마찰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계는 다시 부드럽고 경쾌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원자재가 폐기될 뻔한 위기를 현장 장인의 감각이 단숨에 구해낸 순간이었죠. 작업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2층 통제실에서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지켜보던 강 본부장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강 본부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장 센터장이 기계를 살려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절대적인 법이라고 선포했던 매뉴얼을 늙은 센터장이 보란듯이 어겼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이 일개 현장 직원의 손끝에 의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그의 얄팍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1시간 뒤 본부장실로 불려온 장 센터장에게 강 본부장은 서류를 집어 던지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장 센터장, 내가 분명히 임의 튜닝은 전면 금지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본부장님, 제가 조작하지 않았다면 오후 물량 전체가 불량으로 폐기됐을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다가 회사의 자산이 날아가는 걸 뻔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결과가 좋았으니 규정을 어긴 항명 행위가 정당화될 줄 아십니까? 그건 당신의 오만입니다. 강 본부장의 두 눈에는 이미 이성과 합리성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꺾인 자존심을 짓밟아 복수하겠다는 악의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차갑게 시선을 내리깔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이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현장이 서류보다 우월하다는 그 건방진 착각, 제가 완벽하게 부숴드리죠. 오만한 권력자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든든한 방패를 제 손으로 꺾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친 것이 단순한 늙은 작업자가 아니라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현장의 진짜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본부장의 일방적인 통보가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정밀 부품 생산센터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장태수 센터장이 라인 순찰을 돌기 위해 방진복을 입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감사팀 직원 2명이 길을 막아섰죠.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장 센터장의 사원증을 회수하고 그의 책상에 놓인 업무일지와 개인 수첩을 가차없이 압수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라인 점검 시간인데. 장 센터장의 차분한 항의에 감사팀장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장 센터장님이 어제 임의로 조작하신 밸브 압력과 타이머 설정이 본사 표준 매뉴얼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시스템 파괴 행위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장 센터장님의 모든 현장 접근 및 설비 조작 권한은 전면 정지됩니다. 부품의 대규모 불량을 막아낸 기지를 졸지에 시스템 파괴 테러로 둔갑시켜버린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현장 직원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30년을 몸바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 오만한 상사의 자존심을 긁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의 압박 조사는 며칠간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센터장의 튜닝 덕분에 오후 물량 전체의 불량률이 제로였다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는 감사팀조차 억지 징계를 내릴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본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징계 대신
대기업 사내 정치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인 모멸감을 꺼내 들었죠. 금요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에 기습적으로 올라온 발령 공고는 현장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태수 센터장 제3부지 폐설비 자재 관리소장 명한다. 그곳은 메인 생산센터에서 차로 10분이나 떨어져 있는 인적 드문 공터였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해 고철로 매각될 날만 기다리는 폐설비들이 녹슬어가는 먼지구덩이. 컴퓨터 한 대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실상 쥐죽은 듯이 있다가 제발로 나가라는 투명인간 취급의 유배지였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15년 차 박 반장과 직원들이 눈이 뒤집혀 장 센터장의 자리로 몰려왔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입니까? 분량 막아낸 사람한테 표창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고철장 관리소장이라니요. 저희가 싹 다 연판장 돌려서 본사에 팩스 넣고 본부장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라인 다 끄고 저희도 일 안 하겠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후배들이 씩씩거리며 장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직원들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활화상 같았죠. 하지만 작은 종이 상자에 개인 머그장과 낡은 작업 일지를 담던 장 센터장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만둬라. 너희들이 여기서 흥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 발령에 반발했다는 핑계로 너희들까지 불이익 보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럴지는 모르겠지만 곧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장 센터장은 종이 상자를 들어 올리며 박 반장의 어깨를 묵직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30년 짬밥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연륜이 빚어낸 단단함이었죠. 내 걱정은 말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현장 지켜라. 그리고 명심해. 이제부터 기계 소리 잘 듣고 에러가 나더라도 절대 임의로 손대지 마라. 강 본부장이 내린 매뉴얼 지시 아주 완벽하게 지켜줘라. 완벽하게 지켜라. 그 뼈있는 마지막 당부를 남긴 채 장 센터장은 후배들의 눈물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제어실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는 폐설비 창고로 출근하는 대신 곧장 본사 인사팀으로 향해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대 청춘부터 기름때를 묻혀가며 지켜온 일터였지만 현장의 가치를 조롱하는 가짜들의 틈바구니에서 구질구질하게 연명하기엔 장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퇴직금 정산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낸 장 센터장은 업무용 휴대전화의 전원을 아예 꺼버린 채 고향인 남쪽 바닷가 마을로 훌쩍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한적한 부모님 댁 마당에서 그는 오랜만에 낚싯대를 손질하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죠. 복잡한 기계음과 억지스러운 매뉴얼의 굴레에서 벗어난 완벽한 휴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 센터장의 사표 수리 소식을 보고받은 강 본부장은 임원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눈엣가시가 제발로 치워졌으니 이제 이 거대한 생산 라인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오차 없이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 본부장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 센터장이 후배들에게 남긴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켜라는 마지막 당부가 현장 직원들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칼날로 재련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짜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화려한 제국에 서서히 끔찍한 파멸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수 센터장이 사직서를 던지고 고향 바닷가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침, 메인 제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본사에서 파견된 혁신팀 직원들을 대동하고 300명의 현장 직원들을 제어실 앞 봉터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장 센터장을 치워버린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죠. 강 본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고압적인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장태수 전 센터장이 임의로 기계를 조작하던 구시대적인 관행은 오늘부로 전면 폐기합니다. 본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표준 공정 매뉴얼이 유일한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시스템에 사소한 에러 알람이라도 뜬다면 절대 개인의 감각을 믿고 밸브나 패널에 손대지 마십시오. 강 본부장의 시선이 매서운 채찍처럼 현장 직원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즉각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대로 본부장인 제게 보고서를 올리고 인증받은 외부 전담 기술자를 호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숨막히는 훈시가 끝났지만 300명의 현장 직원 중 그 누구도 반발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강 본부장을 응시할 뿐이었죠.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기괴할 정도의 고요한 침묵을 완벽한 순종으로 착각한 강 본부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제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부장의 구두 발소리가 멀어지자 대열 맨 앞줄에 서 있던 15년 차 박 반장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었지? 오늘부로 우리는 현장의 변수를 판단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들이다. 강 본부장의 지시대로 감정도 생각도 경험치도 다 꺼버린다. 완벽한 매뉴얼 로봇이 되는 거다. 30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조 조끼를 입고 파업을 선언하는 대신 사측이 들이민 차가운 규칙을 100% 글자 그대로 따르기로 한 무서운 결의였습니다. 장 센터장이 떠나기 전 남겼던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켜주라는 뼈 있는 당부가 현장에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합법적 태업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결의가 시험대에 오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전국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되며 공장 내부 공기 중의 습도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정밀 설비들은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었죠. 오전 10시 30분 A구역에서 가동 중이던 고정밀 밀링 설비 패널에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주황색 에러 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습도 상승으로 인한 2차 밸브 미세 진동 오차 발생. 에러 코드 103. 담당 직원의 건조한 보고가 제어실에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반장이 다가가 메인 밸브의 압력을 살짝 풀어주고 제어판 타이머를 2초 정도 늦추어 단 5분 만에 자연스럽게 해결했을 아주 흔하고 가벼운 오류였습니다. 부품 불량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사소한 진동이었죠. 하지만 박 반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깜빡이는 경고등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에서 두꺼운 매뉴얼 책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매뉴얼 제사 조 2항 이상 진동 감지 시 조치 사항. 즉각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어서 눌러. 박 반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담당 직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붉은색 비상정지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투웅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A구역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섰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부품 라인은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물려있는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앞단 공정이 멈추자 연동되어 있던 B구역과 C구역의 설비들까지 연쇄적으로 경고음을 뿜어내며 자동 멈춤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불과 3분. 단 3분 만에 300대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의 메인 라인 전체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올스톱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오직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러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을 300명의 직원들은 멈춰선 설비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사이렌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2층 공정혁신본부장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본사 임원진에게 보낼 주간 실적 보고서를 다듬고 있던 강 본부장.
갑자기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셧다운 사이렌 소리에 그는 커피를 쏟으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실시간 생산 현황 그래프가 핏빛으로 변하며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메인 라인이 왜 멈춰? 그는 헐레벌떡 계단을 뛰어내려와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강 본부장의 입은 떡 벌어졌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만한 매뉴얼의 덫이 마침내 그 거대한 입을 벌려 본부장의 목통을 서서히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버린 참담한 광경 앞에서 강 본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현장을 책임지는 박 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반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에러 코드가 떴으면 수동으로 메인 밸브를 열어서 임시로라도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납품 일정이 코앞인데 당장 재가동 버튼 눌러. 강 본부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박 반장은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강 본부장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표준 매뉴얼 제8호입니다. 여기 제4조 2항을 보시죠. 에러 발생 시 현장 직원의 임의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며 완벽한 원인 규명 전에는 임의 가동이 불가하다. 저희는 본부장님의 지시를 100% 완벽하게 이행 중입니다. 아니, 이깟 사소한 온도 에러 하나에 공장을 통째로 세우는 게 제정신이야. 당장 기계 돌려. 강 본부장이 윽박질렀지만 박 반장은 요동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 밖의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임의로 손을 댔다가 부품의 불량이라도 나면 항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신다면서요. 멈춘 설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가동 세팅은 이 완벽한 매뉴얼을 만드신 본부장님께서 직접 규정대로 해주시죠. 박 반장은 이상 발생 보고서와 외부 기술자 호출 기한서가 철해진 결제판을 들이밀었습니다. 규정대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외부 기술자가 와서 조치를 끝내고 본부장님의 최종 가동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매뉴얼대로 대기하겠습니다. 300명의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강 본부장을 향해 꽂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기가 막혀 결제판을 낚아챘지만 본인이 만든 매뉴얼의 절차를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결제란에 서명했고 라인은 서울에서 외부 기술자가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이나 멈춰 있어야 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비싼 출장비를 받고 도착한 외부 기술자는 장태수 센터장이 30년간 미세하게 조율해 놓았던 기계의 0점을 모두 매뉴얼상의 초기화 상태로 되돌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수치였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설비의 금속 부품들이 미세하게 수축하자 어김없이 또다시 주황색 에러 알람이 울렸습니다. B구역 7번 라인, 모터 과열 경고, 비상 정지합니다. 투웅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올스톱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박 반장이 두꺼운 결제판을 들고 2층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매뉴얼 절차에 따라 외부 기술자 호출 기한서 결제 바랍니다. 아침에 1번, 오후에 2번, 야간 교대 시간에 또 1번. 현장의 미세한 변수를 무시하고 기계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멈추는 라인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결제 서류의 늪에 빠진 강 본부장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죠. 급기야 글로벌 클라이언트 측에서 생산 진척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며 본사로 날카로운 컴플레인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 본부장은 어떻게든 이 무한 멈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발악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외부 기술자가 주고 간 데이터와 날씨 정보를 분석해
수십 가지 예외 케이스를 매뉴얼 수정본이랍시고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밸브를 0.1mm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다 수치화해서 매뉴얼에 추가했으니까 이제 에러 떠도 기계 세우지 말고 이것대로 조치하세요. 강 본부장은 충혈된 눈으로 현장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비가 내려 습도까지 높아지는 복합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온은 떨어졌는데 습도가 높아서 추가하신 매뉴얼대로 밸브를 열었더니 오히려 모터 압력이 규정치를 초과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라 비상정지 눌렀습니다. 결제 바랍니다. 박 반장의 건조한 보고에 강 본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도, 습도, 기계의 마모도, 원자재의 미세한 두께 차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딪히며 변하는 수만 가지 물리적 변수들을 얄팍한 서류 쪼가리와 엑스레이 같은 수치로 다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공장의 심장을 쥐고 있던 것은 차가운 매뉴얼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춤을 추듯 기계를 다루던 30년 차 장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만한 논리의 덫에 스스로 발목이 잘려나간 강 본부장. 끝없이 멈춰버리는 라인과 턱 밑까지 조여오는 납기일의 압박 속에서 그는 거대한 절망의 심연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토해낸 결과물은 참혹했습니다. 공장의 주간 가동률은 평소의 30% 밑으로 곤두박질 쳤죠. 문제는 단지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핵심 클라이언트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해야 할 정밀 모터 부품의 초도 물량 납기일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하루에 멈추는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보다 길어지면서 납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본부장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탁했습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불이 켜진 강 본부장의 책상에는 외부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무의미한 점검 보고서와 자신이 수기로 땜질해 놓은 너덜너덜한 매뉴얼 수정본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내선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본사 영업 총괄 전무였습니다. 강 본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본부장,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쪽 출하 창고에 트럭이 몇 대 안 들어왔다면서 물량 펑크 나는 거 아니냐고 압박이 들어왔네. 내가 일단 품질 테스트가 길어졌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모레 아침까지 약속된 물량 안 들어오면 수백억 대 위약금 소송 걸겠다고 벼르고 있어. 자네가 책임진다고 했지? 모레 아침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럭 꽉 채워서 올려보내. 전화가 끊어지고 강 본부장은 거칠게 책상을 내리치며 현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메인 제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300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대기 중이었고 라인은 여전히 비상정지 상태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현장 반장인 박 반장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 반장, 지금 당장 비상해제 버튼 누르고 수동으로 라인 돌려. 내일 모레까지 납품 물량 못 맞추면 우리 공장 수백억 위약금 물고 문 닫아야 해. 하지만 박 반장은 어깨를 붙잡힌 채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눈빛으로 강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본부장님 매뉴얼 제8조 사항. 오류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재가동은 중대 과실로 간주한다. 저희는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알아서 융통성 있게 돌리라고. 너희들도 장 센터장 밑에서 30년 구르면서 밸브 어느 정도 조여야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 강 본부장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다. 이내 태도를 바꾸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서운했던 거 알아.
오늘 밤새워서 물량 맞춰주면 내가 내 권한으로 전 직원 특근 수당에 보너스 300% 얹어줄게. 그리고 장 센터장, 그 영감님도 내일 당장 복귀시키라고 본사에 건의할 테니까 제발 기계 좀 돌리자. 돈과 조건, 그리고 비굴한 애원까지 섞인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어실에 모인 현장 직원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반장은 본부장의 손을 뿌리치며 묵직하고 건조한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는 사람의 감각으로 오차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융통성 같은 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 몇 푼 더 받자고 밸브를 임의로 조작했다가 만약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미세 불량나도 터지면 그 수천억 원대 리스크는 또 저희 개인 과실로 덮어씌워 징계위원회에 넘기실 거 아닙니까? 그건 돈으로 매뉴얼 로봇들을 튜닝할 생각 마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그 완벽한 서류 쪼가리 들고 가서 융통성 있게 기계 세팅을 맞춰보시죠. 박 반장과 직원들은 일제히 강 본부장을 외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돈으로도 회유되지 않고 협박도 통하지 않는 완벽하고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온 자신들의 가치를 휴지 조각 취급했던 가짜 엘리트를 향한 가장 합법적이고도 뼈아픈 참교육이었죠. 제어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강 본부장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외부 기술자들의 얕은 세팅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종이 뭉치로는 수만 가지 현장의 물리적 변수를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공장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은 자신이 낡은 적폐라며 쓰레기 취급하고 내쫓았던 30년 차 장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만한 덫에 완벽히 갇힌 강 본부장. 납기 지연의 카운트다운이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며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텅 빈 공장 라인에는 둔탁하고 불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정시 퇴근으로 빠져나간 뒤 강 본부장은 홀로 넓은 생산 구역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추가로 땜질해 놓은 수정 매뉴얼 제15차 개정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 박 반장에게 당했던 굴욕과 본사 전무의 압박 전화를 떠올리며 그는 오기로 뭉친 손으로 거대한 밀링 머신의 제어 패널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깟 고철 덩어리, 매뉴얼에 적힌 수치대로 밸브만 돌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직접 돌리고 만다. 그는 서류에 적힌 대로 냉각수 밸브를 5mm 개방하고 메인 압력 펌프의 수치를 강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가동 버튼을 눌렀죠. 투웅하는 굉음과 함께 기계가 육중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본부장의 입가에 찰나의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불과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계 내부에서 금속이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이 터져 나오더니 배출구를 통해 쏟아져 나온 정밀 모터 부품들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바닥으로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강 본부장이 허둥지둥 비상정지 버튼을 찾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패널을 조작해버렸습니다. 급기야 과압이 걸린 보조 밸브에서 시커먼 오일이 역류하며 강 본부장의 얼굴과 비싼 슈트를 엉망으로 덮쳐버렸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는 기름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쥐고 멈춰선 기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덜덜거리는 기계의 여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논리만 믿고 덤벼들었다가 현장의 거친 물리력 앞에 철저하게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강 본부장은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본부장실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그가 지난 2주일 동안 만들어낸 수백 장의 매뉴얼 수정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를 때, 습도가 2% 낮아질 때, 원자재 두께가 미세하게 다를 때, 그는 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발버둥 쳤지만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씨들은 방금 전 쏟아진 오일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널브러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뼈저린 깨달음이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낡은 기득권의 변명이라며 비웃었던 장태수 센터장의 말. 공장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다던 그 말이 완벽한 진리였음을 이제야 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30년간 그 유기체의 숨결을 들으며 미세한 오차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장인의 감각을 탁상공론에 빠진 펜대잡이가 서류 몇 장으로 대체하려 했던 오만함.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을 제 손으로 도려낸 미친 짓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인정하게 된 강 본부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던져둔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메일 알람이 떴습니다. 긴급 글로벌 납품 지연에 따른 1차 위약금 청구 예고 통지 마이너스 본사법무팀. 내일 아침이면 수백억 원의 위약금 폭탄이 터지고 자신은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될 절체절명의 시한부.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거나 핑계를 댈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 본부장은 기름이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진짜 주인을 찾아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이 지옥을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채 그의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쪽 바닷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빗방울이 흩뿌려진 남쪽 바닷가의 아침.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한적한 시골집 앞마당에서 장태수 전 센터장은 평상에 앉아 낡은 낚시 그물코를 조용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제어실의 요란한 기계음 대신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그의 20대 청춘부터 찌들었던 긴장감을 다정하게 씻어대주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아침 정적을 깨고 마을 입구 쪽에서 거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고급 세단 한 대가 장 센터장의 집 대문 앞에 아슬아슬하게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튀어나온 남자의 몰골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죠. 기름때가 묻고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이틀 밤을 꼬박 세워 핏발이 선 눈. 한 달 전 서류철을 집어 던지며 오만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공정혁신팀 강 본부장이었습니다. 장 센터장은 그물코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곁눈질로 강 본부장을 슬쩍 쳐다보고는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드셨나 봅니다. 여긴 공장이 아니라서 본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매뉴얼도 서류 쪼가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에 강 본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의 축축한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대기업 임원이라는 알량한 허울도 모두 벗어 던진 완전한 백기 투항이었죠. 그는 양손을 바닥에 짚은 채 장 센터장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센터장님, 아니 선배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정말 건방졌습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만 믿고 장 선배님의 30년 현장 짬밥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손 타는 게 비효율이라며 떠들었는데 어젯밤 제가 직접 기계를 돌리다 오일을 뒤집어 쓰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장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선배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강 본부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지금 라인이 사흘째 멈춰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글로벌 고객사 쪽에서 수백억 원대 지체 보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사표 쓰겠습니다. 제발 현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선배님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의 감각 앞에 완벽하게 굴복한 엘리트 임원의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장 센터장은 그물코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강 본부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묵직한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강 본부장, 당신이 나를 먼지 구덩이로 쫓아낸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30년 동안 피땀으로 키워온 내 새끼들, 그 현장 직원들을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기계 부속품 취급한 건 용서가 안 돼. 당신이 만든 그 알량한 매뉴얼 때문에 지금 공장이 멈춘 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강 본부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장 센터장의 시선이 바다 너머를 향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라인이 당신 같은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고철로 썩어가는 건 나도 볼 수가 없군. 돌아가겠습니다. 강 본부장의 눈에 번쩍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장 센터장은 단호한 손짓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쓸모없는 탁상 공론 매뉴얼은 전면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현장의 작업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계의 데이터와 사람의 경험치가 결합된 진짜 실무형 하이브리드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그 개편 작업의 전권을 나한테 넘기십시오. 강 본부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전권은 물론이고 제가 본사에 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지원을 다 끌어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장 센터장은 다시 그물코를 집어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서 샤워나 하고 오십시오. 꼴이 그게 뭡니까? 더러운 기름때는 씻어내고 이제부터는 진짜 현장에 땀방울을 묻히며 다시 시작해봅시다. 오만한 껍데기가 부서지고 현장의 진짜 장인이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조건으로 멈춰버린 심장을 향해 귀환하는 통쾌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무거운 정막만이 맴돌던 정밀 부품 생산센터의 거대한 정문이 열렸습니다. 안개 낀 새벽 공기를 가르고 현장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익숙한 남색 위생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장태수 센터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 진흙탕에서 처절한 참회를 마친 강 본부장이 수척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동행하고 있었죠. 메인 제어실 앞 공터에는 300명의 현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부장의 불합리한 지시에 맞서 차가운 매뉴얼 로봇이 되기를 자처했던 그들의 눈빛이 장 센터장의 등장과 함께 일순간 뜨겁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차 박 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장 센터장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박 반장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강 본부장이 직원들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류상의 숫자와 통제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제 오만함이 이 공장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기존의 일방적인 표준 매뉴얼은 전면 폐기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운영 권한과 시스템 개편의 정권을 장태수 센터장님께 완벽하게 위임합니다. 그동안 제 불찰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거만했던 임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완벽한 항복선언. 현장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불신의 벽이 눈 녹듯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센터장은 강 본부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뒤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푹 쉬었나? 납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밀린 물량 빼려면 오늘부터 땀 좀 흘려야 할 거다. 각자 위치로 복귀해. 네, 센터장님.
30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우렁찬 대답과 함께 각자의 라인으로 흩어졌습니다. 죽어있던 거대한 공간에 순식간에 뜨거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장 센터장은 메인 제어실의 중앙 패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섣불리 가동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차갑게 식어버린 거대한 기계의 외벽에 손바닥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죠. 지난 며칠간 멈춰있던 기계가 머금은 미세한 습기와 뚝 떨어진 아침 기온으로 인한 금속의 수축 정도를 손끝과 피부로 읽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빚어낸 어떤 서류에도 기록될 수 없는 장인만의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장 센터장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 오늘 아침 습도가 높고 금속 수축이 심하다. A구역 메인 펌프 압력은 매뉴얼 기준치에서 2% 낮추고 쿨링 밸브는 0.5mm 닫아라. B구역은 초기 가동 속도를 1.5배 늦춰서 예열 시간 3분 더 준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밸브 조절 완료했습니다. 좋아. 전 라인 메인 전원 투입. 가동 시작한다. 장 센터장이 묵직한 메인 스위치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투웅하는 깊은 울림과 함께 전력이 공급되더니 이내 300대의 정밀 기계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켜듯 거친 구동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금속이 갈리거나 덜덜거리는 마찰음은 전혀 없었죠. 기계들은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의 악기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고 경쾌한 굉음을 뿜어내며 완벽한 리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매끄럽게 흐르고 불량품 처리함으로 쏟아지던 부품들이 정상 궤도를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강 본부장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류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었던 그 미세한 불협화음을 사람의 경험과 감각이 완벽하게 치유해낸 것입니다. 사흘 뒤 납기일 압박으로 턱 밑까지 차올랐던 수백억 원의 위약금 위기는 밤낮 없이 돌아간 라인 덕분에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불량률 제로라는 경이로운 품질 덕분에 글로벌 클라이언트 측에서 추가 발주를 약속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죠. 모든 사태가 수습된 다음 날 아침, 강 본부장은 장 센터장의 집무실을 찾아와 정중하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오늘부로 본사로 돌아갑니다.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감봉 및 보직 강등을 요청했습니다. 뼈아픈 실책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강 본부장이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훗날 본사에서 다시 기획안을 짜실 일이 생기면 언제든 현장으로 먼저 내려오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강 본부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현장 직원들의 조용한 배웅을 받으며 미련 없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오만했던 과거를 털어내고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묵직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밀 부품 생산센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장 센터장과 현장 직원들은 강 본부장이 남기고 간 매뉴얼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뼈대 위에 자신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시구역 진동이 심해지는데 밸브 압력을 얼마나 낮추면 됩니까? 20대의 신입 직원이 태블릿 기기를 들고 묻자 박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고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압력을 2% 낮추고 타이머를 1초 늘려라. 자, 이 데이터 값 그대로 태블릿에 새로 입력해둬. 다음번엔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현장의 베테랑들이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이 실시간 데이터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룰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자 공장의 생산성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휴일 저녁, 장 센터장의 고향집 마당 평상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 반장을 비롯한 오랜 후배들이 양손 무겁게 찾아와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아내가 정성스레 무쳐낸 겉절이를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이 쉴 새 없이 부딪혔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공장이 이번 분기 전사 실적 1위를 찍었습니다. 이게 다 센터장님이 다시 중심을 꽉 잡아주신 덕분 아닙니까? 후배들의 넉살 좋은 축하에 장 센터장은 소탈하게 웃으며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한 게 뭐 있냐? 우리 모두 동고동락하면서 땀 흘려준 너희들 손끝이 만들어낸 기적이지. 진짜 시스템이라는 건 말이야. 차가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구르고 부대끼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완성되는 거다. 자, 우리들의 땀방울을 위해서 건배하자. 건배. 마당을 가득 채운 호탕한 웃음소리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서류상의 숫자와 억지 논리로 세상을 통제하려던 차가운 오만함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거친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땀 흘려온 진짜 장인들의 손끝은 그 어떤 완벽한 기계보다도 눈부시고 따뜻한 기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깃든 거대한 톱니바퀴는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통제되고 자동화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매뉴얼도 결국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기계의 숨소리를 듣는 작업자들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진짜 시스템이 됩니다. 숫자와 규정만으로 현장을 재단하려는 탁상공론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묵묵히 일터를 지키며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가는 모든 실무자 여러분의 위대한 땀방울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